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1월 초순 우리 장항중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막연하게 혼자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동적인 학습 방식이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걸 넘어서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학습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해요. 이번 주 수학 숙제 완벽하게 끝내기, 다음 달 영어 단어 50개 외우기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꼼꼼하게 계획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는 필수.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해서 학습 시간을 확보하고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학습 전략도 중요해요. 자신에게 맞는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해 보는 거죠. 어떤 친구는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학습 자료도 정말 많잖아요. 온라인 강의, 화상 강의, 교육 플랫폼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학습 효과를 높여보세요. 특히 1:1 화상 강의는 자기만의 학습 시간을 가지면서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복 학습도 잊지 마세요.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취약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EBS 특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는 환경도 정말 중요해요.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을 확보해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잠시 멀리 두는 게 좋겠죠? 스스로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뭘 공부했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복습하고 필요하다면 선생님이나 멘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겠죠. 독서도 꾸준히 하세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넓히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 학습 동기도 높아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2025년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학습이 더욱 강화될 거예요. AI가 여러분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별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워주고 취약점을 보완해 줄 겁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에듀테크 활용도 더욱 활발해질 거고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코칭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날 거예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자기주도 학습 활동도 더욱 강화될 거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먼저,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스스로 답을 찾는 연습을 하고 혼자 학습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꾸준히 노력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학습 과정에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서귀포시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학습 습관 점검, 시간 관리, 진로 설계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해서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주도 학습 입시 전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6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중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는 심층적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전형은 단순한 내신 성적 위주의 평가를 넘어서 학생의 진정한 잠재력, 학습 역량,
그리고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꿈꾸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진학에 필수적인 이 전형에 대해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하고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모색해 볼까요? 먼저 자기주도학습 전형이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본질은 학생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결과와 더불어 배우고 느낀 점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전형은 단순히 학생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학생의 내면에 자리 잡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의적인 사고력,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까지 다면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평가 요소로는 중학교 3년간의 학교 생활이 고스란히 담긴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 개인의 역량과 열정을 담아내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대면 평가를 통해 학생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면접 등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학생의 종합적인 역량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주로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이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있다면 해당 학교의 모집 요강을 매우 꼼꼼히 확인하여 어떤 세부 전형 기준과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입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 세부적인 전형 절차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입학원서와 중학교 3년간의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1단계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이 심사를 통과하여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이를 기반으로 2단계 면접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순서로 전형이 마무리됩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핵심 가치는 바로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건강한 인성입니다. 이 전형은 사교육 유발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모든 평가 과정, 특히 면접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의 주도적인 노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가치들이 여러분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자 여러분의 중학교 생활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아내는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여러분의 중학교 3년간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성장의 기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의 기본 원칙은 무엇보다 정직성과 진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타인의 글을 베끼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 사실 기재는 절대 금물이며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의 토플 TOEFL, 탭스 TEPS와 같은 영어 인증 점수, 특정 교과목의 점수, 교내외 대회 입상 실적, 특정 자격증 취득 여부, 영재 교육원 수료 여부 등은 기재할 경우 해당 항목이 0점 처리되거나 전체적으로 감점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강력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정 환경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원 동기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이 학교의 교육 철학이나 특색 교육 과정이 여러분의 진로 계획과 어떻게 깊이 있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학교가 여러분의 꿈을 펼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고등학교 입학 후 활동 계획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와 같은 피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이 학교에 진학하여 어떤 특정 과목을 심화 학습하고 싶은지, 어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싶은지, 어떤 리더십 경험을 쌓아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은지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중학교 생활 중 학습 경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천했던 과정,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좌절,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들을 생생하고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자기주도 학습 과정, 인성적인 측면, 그리고 미래, 진로 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성장의 스토리를 담아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면접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단순히 학원에 의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고 여러 종류의 참고서를 비교 분석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법을 찾아 적용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한 것을 넘어 어떤 점을 배우고 느꼈는지, 어떻게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인사이트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 읽고 유튜브의 개념 설명 영상을 반복 시청하며 저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진도가 더뎌 힘들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어려운 문제도 스스로 풀 수 있게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꾸준함의 중요성과 자기주도, 학습의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 경험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실패만을 나열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개선 의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과제에서 팀원들과의 의견 충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경청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팀원들과 대화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과제를 마무리했던 경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여러분의 자기 주도성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바람직한 인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소재가 됩니다. 즉,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여러분의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에 미처 다 담지 못했던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면접 유형은 크게 학생부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은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활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단순히 기록된 내용을 넘어선 여러분의 진정한 지원, 동기, 각 활동의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성장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와 같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특정 주제나 사회 현상 혹은 문제 상황이 담긴 제시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논리적인 분석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유형은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며 평소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과 비판적 사고 훈련이 중요합니다. 면접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꼼꼼하게 정독하고 기재된 모든 활동과 경험에 대해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의 모든 활동 하나하나에 대해 나는 왜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이 활동에서 나는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했는가? 이 활동을 통해 나는 무엇을 새롭게 배우고 느꼈는가? 이 경험이 나의 진로 계획이나
가치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등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생 부위주 전형 가이드북이나 기출면접, 사례집 등을 참고하여 예상 질문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다양한 유형의 질문에 대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실제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의 유형과 평가 의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면접 시에는 단순히 성적이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과 무한한 잠재, 역량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관에게 이 학생은 우리 학교의 인재상에 완벽하게 부합하며 우리 학교에 진학하여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재다라는 강한 확신과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자신의 강점과 열정, 그리고 비전을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지원하는 학교의 교육 이념과 특색 교육 과정, 그리고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과 경험이 어떻게 학교의 인재상과 긴밀하게 부합하는지 연결하여 설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과 같은 면접 연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자신의 답변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스스로의 자세, 표정, 말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실전에서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보다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면접관들이 학생부에 기재된 활동 경험의 진정성, 그 활동에서 보여준 역할과 책임감, 학생의 인성적인 면모, 적성과의 일치 여부, 그리고 건강한 가치관 형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중요한 역량을 길렀고 어떤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했으며 그것이 미래의 학습과 진로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관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질문에 대비하여 평소에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변을 간결하게 구성하고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두 갈식으로 정리하여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생각을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은 면접에서 여러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하되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고입 전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원래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정책 변화 가능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평가 방식 또한 시대의 흐름과 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각 고등학교가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얼마나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하여 학교 운영 성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만약 전형 운영에 있어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학교 유형 지정 취소 사유로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내실 있는 운영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나아갈 것임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입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고입정보 포털 www.hisschol KR과 같은 공식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시행하는 고등학교의 전체 리스트와 함께
각 학교의 구체적인 모집 요강, 전형 일정, 평가 기준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등 고입 전형 대비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이나 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소서 첨삭, 지도 방법 및 실제 작성 요령을 익히는 것도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강들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실제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학교의 입학 설명회에 직접 참여하여 학교의 교육 환경, 특색 프로그램, 선배들의 합격 사례 등을 직접 듣고 질문하며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중학생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 주도적으로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자세입니다. 물론 입시 컨설턴트나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쟁력은 그 모든 과정, 즉 학습 목표 설정부터 계획 수립, 실행, 평가,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과 건강한 인성은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중학교 3년간의 꾸준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성공적인 학습과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길고도 중요한 스크립트가 2026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모든 중학생 여러분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고 여러분의 꿈을 향한 힘찬 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